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많은 눈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 제설특보가 내리진 곳이 있고요. 자, 아침에 조금 일찍 출발하시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교통 혼자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내일 계속 눈이 좀 내릴 거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출근길 괜찮았습니까? 눈 떠보니까 겨울왕국이다. 아, 겨울왕국이죠. 첫눈인데 첫눈이 또 대설로 이렇게 된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하여튼 교통 혼자 피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명태균 씨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추가된 내용들이 계속 있는데요. 2022년도 보궐선거할 때 김영선 전 의원 여론조사 1등 하도록 가짜 조사 결과 만들어라, 이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면 전략공천을 준다고 했다면서 김영선이 1위로 하는 여론조사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네. 누구야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는. 예,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잘 들어요. 김영선 35, 김지수가 23, 방동아도 비슷하게. 그 다음에 김정현이는 한 17, 한 600개, 무슨 100% 고르게 지지받는 걸로 해갖고 여성이 좀 높게 해서 여론조사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냥 저번에처럼 가라로 만들어. 네. 조사 시간은 오늘 저녁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예전에 우리 가라로 만든 거 하나 있었잖아요. 표지. 네네네네네. 예, 표지 좀 색깔 좀 바꿔갖고 내일 오전에도 나가야 됩니다. 자, 이거 보면 뭐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강혜경 씨에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예. 언급을 하면서 가짜 여론조사를 만들라고 한 날짜는 국민의힘 공천을 12일 앞둔 지난 2022년 4월 28일이었습니다. 네. 대놓고 가라, 그러니까 가짜로 가짜를 만들라 뭐 가라, 이렇게 이런 말이죠. 네, 예. 지시를 했는데요. 표본과 조사 방식도 정해주고 세대별 지지율도 마음대로 지정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마지막 부분에 예전에 우리 그 가라로 만든 거 있잖아요 라는 말을 또 하는데요. 반복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여론조사니까 여론조사 조작이 한 번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라고 한 만큼 명 씨가 만든 이런 가짜 여론조사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의원이 이기는 결과를 가져오라고 한 게 이 의원은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지만 책임 소재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어서 보고한 것처럼 추정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자, 또 지난 대선 앞두고 명태균 씨가 기획한 여론조사 비용, 이거를 댔다는 사람이 또 등장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김모 씨, 후원자 네, 김모 씨. 후원자 김모 씨입니다. 네, 이 관련된 내용도 예. 명 씨와 강혜경 씨의 통화 장면, 통화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자 대결 있죠. 네. 허경영이하고 조원진이가 들어가야 돼요. 걔들은 무조건 나오잖아요. 네네. 끝까지 가거든. 돈은 내가 누구 김 씨한테 입금시키라 할게. 네네. 한 200 있으면 되겠죠. 네.
네, 해당 통화는 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결정된 뒤인 2021년 11월 22일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아하. 내용을 살펴보면 대선 여론조사 문항에 누구를 넣을지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로 뭐 허경영, 조원진 이렇게 거론이 된 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김땡땡 씨한테 입금시키라고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김 씨가 오세훈 시장 후원자인 그 김모 씨인데요. 왜 김 씨한테 돈을 넣으라고 한 건지 MBC가 김 씨한테 물어본 결과 김 씨는 윤석열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윤석열밖에 더 있겠냐라면서 몇백만 원을 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즉 김 씨는 윤석열 후보 관련 대선 여론조사 비용인 줄 알고 명 씨에게 몇백만 원을 보냈다라는 설명이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농담으로 웃으면서 윤석열이 되면 100배, 1000배 갚아 이런 갚아란 말도 했다고요? 했습니다. 네. 김 씨는 명 씨가 요청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강혜경 씨는 무상 여론조사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이루어졌고 또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도 공천을 바라고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는 첫 증언이 또 수사에 어떤 수사가 이 해당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뇌물이 되든 정치자금법이 되든 위반이 되든 누가 그거를 믿겠습니까? 지금 후원자가 명태균 씨 측 여론 비용을 대납해줬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한 어조로 아니라고 또 정면 아니래요? 부인을 했는데요. 예. 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를 전후해서 명시 측의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또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입니다. 또 명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2021년 1월에 한 2번 정도 만난 게 전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 후원자 김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는 여론조사가 쏟아질 때라 명 씨에게 따로 돈을 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즉 김 씨가 알아서 한 일일 뿐 캠프와는 관련이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건데요. 오 시장은 이 오세훈 측이라고 표현되는 점에도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사람을 또 분명히 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아니다. 말을 했는데 다만 오 시장의 이 정면 돌파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비용을 낸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또 여의도 연구원에 들어갔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인 만큼 정작 당사자인 본인만 받아보지 못했다는 해명은 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없어요, 설득력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제대로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명태균의 여론조사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최초로 단독 보도했던 바가 있고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가 돼 있고 그걸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막 조작해가지고 이거 2% 올리고 몇 프로 올리고 몇 프로 맞추고 뭐 이런 건데 자,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 때 여의도 연구원 국민의힘의 그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욱 전 의원인데 보고서 빨리 달라 이렇게 재촉하는 녹취가 또 공개됐습니다. 야, 싱크탱크에서 이렇게 여론조사 달라고 했다는 거. 이거 문제가 더 커 보이는데요? 네, 문제가 커 보이죠. 강혜경 씨 측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이 부분도 듣고 오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혜경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다름 아니라 그 중국 거 조사가 덜 돼가지고요. 최종 보고서 내일 아침 돼야 전달 가능할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오늘 오전에 뭘 보내주기로 했는데 네. 대체 뭐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이 됐는데. 아, 예. 다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저한테 급하게 좀 전화 좀 달라고 네. 메모 좀 넣어주세요. 예. 듣기 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참 고생시켰네. 아닙니다. 참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다 나오네요. 네. 예. 네. 특히나 좀 주목되는 네. 부분은 강 씨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여의도 연구원 차원의 조사가 아니었고 지상욱 원장의 이 개인 요청으로 진행된 거다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는데요. 네. 비공표 조사였고 또 따로 지원장에게 조사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게 강 씨의 설명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이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장, 중구청장, 성북구청장을 콕 집어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강 씨 말대로라면 여당 정책연구기관 수장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게 받았다는 게 설명이 됩니다. 네. 그 말은 명 씨가 왜 이런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어디에 활용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명 씨의 여론조사는 정치인 수사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명태균 씨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국민의힘에 2년 전 재보궐선거 당시에 공천 심사 자료 이걸 요청했다면서요. 네, 창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심사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2022년 재보선 당시에 국민의힘 공관위원들 일부를 조사했었는데요. 공천 개입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순위 등이 포함된 공천 심사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료를 자발적으로 이미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천 관련 서류는 폐기하는 게 원칙인데다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남아 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자료 제출이 순조롭게 조율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강제 수사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배동호님, 박종현님, 그리고 귀염뚱땡이님, 랑님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거 더 무섭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강혜경님, 힘내세요, 혜리님 글 주셨습니다. 야, 여론 조사를 할 때 그것도 조작을 해요. 그 조사한 내용도 자체가 상당히 비용을 받고 해야 되는데 비용을 받지 않고 주면 그 기부행위 걸려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 돈 안 받고 나서 나중에 이른바 세비 반띵으로 나눠 받는 경우도 있고 공천 개입할 때 또 나 여론조사 해줬으니까 공짜로 이게 뭡니까? 다 불법 다 문제입니다. 여론조사도 지 마음대로 하고 그걸 갖고 가가지고 보고하고 그걸 또 나쁘게 활용하고 돈 안 받고 돈 안 받는 대신에 공천 개입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하고 관련 안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고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창원지검 여기서만 해서 될 일인지 좀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조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얘기부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네.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거부권은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앞서 지난 7일 있었던 기자회견 때도 특검법은 정치선동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예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이로써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은 재임 12년 동안 45건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게 됐고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모두 더한 16건은 이미 한참 넘어섰고 네. 계속해서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거부권 행사라는 거는 아주 중대한 예외죠. 국회 입법권의 중대한 예외인 거고 그렇게 필요할 때를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반복돼서 많이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거라고는 많은 국민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원래 28일 목요일 날 재표결을 붙일 예정인데 이걸 네. 좀 미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는 28일 본회의로 예정됐던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네. 재표결에서 통과되려면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시간을 좀 두고 여론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어서 더 효과적
현실적인 시점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음 달 10일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여야 모두 전율을 재정비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로 좀 결실욕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가 당론이었다며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남은 약 2주가량의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이탈표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결국 이제 8표인데요. 8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무죄 부분 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는 자중질환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부분 이걸로 혹시나 이탈이 있을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 10일이면 상당히 시간이 꽤 있어요. 네, 우리 2주가량 정치사에는 2주 정도면 한 2년으로 봐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특검법을 폐기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는 재표결돼서 올라갈 것인지 한번 볼 만한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눈꽃님은 이번에 잘 되길 바란다 그러고 동굴세미님은 안 될 것 같다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 들국화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신하고 김건희 여사 범죄 수사 막으려고 대통령 된 거 아니냐. 거부권 행사. 그렇게 말씀까지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윤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수요일의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눈 좀 오는데 문제 없었습니까? 뭐가 문제가 없어 힘들지. 또 화가 나셨어요. 눈 오지고 화가 나네. 제가 눈 내리겠습니까? 첫눈이에요. 예. 첫눈인데 네. 지금 나이들 첫눈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예. 아니 근데 올 때 보면 네. 이게 눈이 많이 오니까 운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 제가 수지 살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수지. 저랑 큰 차이 거리가 큰 제가 차이가 더 없습니다. 멀거든요. 예.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인근 아닙니까? 저도 멀리서 근데 올라왔습니다. 진짜 예.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날은 운전 대중교통이 조심하셔야 좋고 예. 또 조금 여유롭게. 네, 제가 봤을 맞아요. 때는 급하게 가면서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그럼요. 대부분 다 그렇죠. 한 몇 번만 땡겨서 나오면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화가 좀 나셨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가장 우리 교수님을 화나게 했습니까? 어제 있었던 거죠. 거부권. 또 거부권. 내가 거부하고 싶어요. 예. 대통령을 거부하고 싶네. 아니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전윤주 기자하고 네. 거부권이 뭐예요? 그냥 뭐 25번째예요 지금. 네.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거 입법부의 권한을 완전 무시해도 그렇죠. 상권 분립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견제 장치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무력화시켜요 입법권을 완전히. 그러려면 국민이 국회에 준 다수 의석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 무시하는 거 이거는 국회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주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죠. 특히
이번 건은 본인 부인과 관련된 거예요. 본인과 본인 부인. 이해관계자잖아요. 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가 이걸 할 수 있는 겁니까 대체? 재척 사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대놓고 거부권을 행사해요? 국민도 거부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러면 안 돼요 진짜. 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그렇게 요구했던 건 제3자 추천안도 집어넣고 많다고 그래서 2개로 줄였잖아요. 그것도. 네. 안건도. 그렇게 해서 올려놨더니 그걸 또 거부해요? 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반헌법적이 아니 본인들이 하는 게 반헌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돼 있고 네. 입법부와 행정부가 견제하기 위해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헌법에 위배된 거 없다고 하면 그걸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거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반헌법적 행동이에요. 네. 답답하네. 위헌 얘기하는데 예. 과연 뭐가 위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몽테스큐에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몽테스 교회? 삼권 분립론자. 옛날 얘기긴 난 하지만 또 교회라 그래서 교회인 예, 줄 알았습니다. 몽테스큐에 키회 예. 발음을 좀 잘하세요. 교회인 줄 사투리 알았잖아요. 발음이라서 목사라 교회라는 얘기가 잘 아유 들리네. 교회 얘기를 그 상권 분립에 반합니다. 그러니까요. 입법, 사법, 행정 다 권한이 딱 견제와 균형인데 유일한 어떤 입법부에 대한 아주 큰 예외가 거부권 행사인데 그것을 지금 25번 특검법만 3번 안 되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 쪽 아니면 그 관계된 분들 물어보면 이거 자꾸 탄핵시키려 저러는 거 아니냐. 그럼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겁니까? 인정하는 꼴이지.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인정하는 꼴. 아유, 진짜. 웃깁니다, 사실은. 솔직히 아유. 웃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좀, 그러니까 국민이 거부권을 국민이 행사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투표를. 물론 우리가 국민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좀 쉽게 네. 그냥 대통령 거부하고 싶으면 국민투표를 거부.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소식들, 또 예. 언론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장법. 결국 KBS 사장 됐어요. 임명을 했죠. 근데 문제는 예.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이제 KBS 이사회 뭐 등등인데 또 방통위 네. 지금 다 2인 체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금 소송에서 얘기가 나왔죠. 나오고 있는데 위법성이 인정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건만 위법성 인정이 안 돼서 이것도 이제 가처분 신청을 예. 했는데 이걸 위법성을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지난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2개 재판에서 약간 다른 판결에 물론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네. 다른 판결이 나왔잖아요. 뭐 예를 들면 김문기 씨 모른다고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1년이라고 하는 중형이 선고가 됐고 네. 물론 집행유예가 됐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그제 나왔던 위증교사죄. 위증교사는 무죄가 나왔어요. 네. 저는 위증교사의 무죄가 더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법관들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관련해서는 지난번 판결에서 2인 체제에서 결정한 모든 것은 위법이다. 네. 위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럼 그걸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뭐 판사마다 다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뭐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면 판례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존중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재판부가 다른 결정을 내려버리면 사법부에 대해서 판결에 어떤 신뢰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저희 뭐 제 변호사라서 그냥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예. 로또다. 그러니까요. 좋은 판사 복불복이다 만나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네. 법리적으로 따져도 5명이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만든 기관의 목적이 있어요. 방통위는 네. 5명의 상임위원이 합의제로 협의해서 안건을 처리하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들어진 목적에 타당하게 운영이 돼야 되겠죠. 아니 2명이서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되면 5명으로 만들어서 합의하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완전히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괜찮대요. 그리고 더더욱 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만든 유일한 기구가 그러니까 정부 운영 기관 중에 야당 추천 몫의 차관이 2명이나 있는 데가 방통위예요. 네. 근데 야당이 추천한 2명이 빠진 상태에서 여당 즉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서 모든 걸 처리한다. 그럼 방통위의 설립 목적과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방통위를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독임제로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뭐 부위원장 임명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법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무효가 아니라고 이런 판단을 내려줘 버리면 이 재판부는 대체 이 방통위 설치법의 기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KBS 사장 관련해서 사전 낙점설 대통령실이 낙점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우치 때문에 그래요. 네, 파우치 파우치 박. 때문에. 자, 가방위에서 어제 저기 현장 검증했던 것 현장 같은데, 검증했어요. 이거는 거의 최초 아닌가요? 최초예요. 국회 가방위 상임위에서 현장 네. 검증.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KBS를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 검증을 했는데 이제 이사들을 만나려고 갔어요. 이사회. 그러면 보통 국회에서 가면 네. 이사들이 참석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대표예요. 아니 국회를 무시하면 국회를 무시한다는 건요.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은 내 지역 또 나라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KBS 이사회에서 어제 그러면 다 참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권, 여권 추천 이사들이 있어요. 지금 야권에서 추천한 사람들만 참석했어요. 아하. 근데 그러니까 다수는 여권이에요. 여권이 훨씬 많이 7명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야권이 4명인데 그중에 지금 야권에서 추천한 사람만 3명이 참석했어요. 이상효, 유일영, 김찬대 이 세 사람은 참석하고 나머지는 참석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무력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이사회 결정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잘못된 행동은 없었는지, 네. 그걸 따져보러 간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이 사장 선임 과정에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따져보러 갔는데 그 담당자인 이사들이 참석을 안 해. 이건 뭐예요? 보이콧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검증을 보이콧하는 거예요.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KBS 이사회 자격이 있는 겁니까 대체? 심각한데 지금 사장 관련해서 사실은 박민 전 사장이 예. 임기 다 채우고 당연히 이제 연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의회에 이제 박장범 그랬었죠. 되고 박민 사장 전 사장이 지금 인상 막 쓰고 이걸 기억이 나거든요. 덜덜 떠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었고 갑자기 박장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개입한 거 아니냐 파우치가 개입된 거 파우치란다. 하여튼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사장 선임 절차에 개입한 정황이 나온다, 증거가 나온다. 네. 그러면 박장범 사장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러나야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네. 아직까지 증거가 나오지 않은데 하나의 증언이 있어요. 증언이 있다. KBS 기자 안양봉 기자가 있습니다. 안양봉 기자가 뭘 폭로를 했냐면 사장 후보자 면접일인 23일 날 술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영일 KBS 노사주관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박민 측 인사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뭐 본인은 아니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컨대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박민 사장이 전날 대통령실의 인사들로부터 사장 교체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이야. 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고 확인이 안 확인은 되지만.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안양봉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전까지는 박민으로 쭉 가다가 그 전날 갑자기 뒤집힌 거잖아요. 후보자 면접일 전날. 그렇죠. 예. 근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파우치예요. 파우치. 누가 예. 압력을 넣었을까요? 파우치 주인. 주인 아닌가? 주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연관된 분, 뭐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생각이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이에요, 의혹. 예, 예. 우리는 사실을 알 수는 없어요. 수사기관이 하겠지. 네네네. 그러나 박지훈 변호사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 의혹을. 아니, 저는 안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안 되죠. 믿고 싶은데 계속 그래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걸 보면 누군가가 네. 뭐 파우치에 연관된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압력을 가해서 사장을 박민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물론 뭐 둘 다 똑같아요. 박민이 네. 되든 박장범이든 뭐가 다르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에 개입한 듯한 정황이 많이 있다라는 점이 국민을 화나게 하는 거죠. KBS 얘기 좀 더 해보면요. 공영방송이잖아요. 예. 자, 그렇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제 불편한 보도. TV 수준보다 적다. 네. 와, 그러면 박장범 체제 이 앞으로 괜찮을까요, KBS? 더 심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파우치라고 얘기를 하고 조그만 핸드백, 뭐 네. 조그만 가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질문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한 처음에 이거 많은 분들이 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뷰 시작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담했잖아요.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래요. 기자가 그 할 소리입니까? 영광이는 뭔 영광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인터뷰해주고 대담해주면 영광이에요?
그게 기자가 할 소리입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이 그럼 제대로 질문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딱 뭐 예를 들면 불편한 질문, 대통령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그 자세 자체가 잘못됐어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됐으니 지금까지도 박민 때도 TV조선보다도 정권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더 적었다는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네.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TV조선은 가끔 김건희 여사 처리해라. 김건희 여사 그렇게 활동하는 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가끔. 네. 내가 볼 때는 그게 싫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권 무너질까 봐 걱정돼서 하는 얘기지만 아, 걱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걱정이라도 해야 될 거 KBS는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 그것도. 걱정도 안 아니 해. 그것도 안 해. 뭐 걱정이 필요 없어. 그냥 내 갈 길 간다. 이런 식. 근데 박장범 이제 체제가 들어서서 제가 볼 때 그냥 제가 전망을 해보면 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진 네.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박장범 임명한 제가 된 것도 문제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언론 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 때 그 부산일보 기자였나요? 네, 무엇에 부산일보.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해달라. 어쩌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질문이 가장 좋았던 또 그 다음에 마지막 기자 질문,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질문 네. 그런 질문이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무례하다라고 발언했던 바가 있고요. 네. 21일 날 사과 냈습니다. 적절치 못하다고. 그렇지만 홍철호 수석에 대한 발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 진짜 무례하긴 국민이 당신을 무례하게 생각해? 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이라고 하는 건요. 네.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국민이 궁금해하고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질문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언론사가 취재를 가는 것이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기자실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기관에 가서 주요한 사람한테 인터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국민은 알아야 돼요. 국민이 직접 모든 사람이 우리 국민 모두가 가가지고 다 알다라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해서 가는 거라고 그걸 국민의 알 권리라고 그래요. 네. 그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언론이고요. 그럼 언론은 국민의 질문 사항을 대신 전하고 있어요. 근데 무례하다고요? 말이 안 되죠. 아니 국민한테 무례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고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 가지고 집권을 하는 거예요. 네.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머슴이라고요. 머슴이 어디다 대고 주인한테 무례하다고 그래. 누가 무례한 거예요 지금?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한테 무례하다뇨. 머슴 아니야 머슴? 내 말 틀렸어요? 무슨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권력을 당신 일단 임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해. 대신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돼? 국민을 위해서 일 안 하니까 제대로 일 안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물어보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무례하다뇨. 왕이야? 왕이냐고. 자, 그 이 발언 자체가 홍철호 수석 개인 발언일까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대변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예. 있겠지. 예. 뭔가 대통령을 보호하고 잘 보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네. 홍철호 수석도 뭐 홍보 계통의 사람인데 이분 이를 모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치킨이죠. 이분이 치킨 홍보인가요? 치킨도 뭐 홍보에 잘 팔잖아요. 예. 어쨌든 홍보 수석이니까. 자, 이 홍보 수석 발언, 이 발언 사실 문제가 되니까 주요 신문 사설 소재로 네. 많이 다뤄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네. 그 신문사들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공격이나 네. 비판을 하고 있어요. 동아일보 뭐라고 쓴지 아세요? 당연한 질문이 무례하다니 왕정시대의 정무수석인가? 동아일보 완전 바뀌었네요. 네. 중앙일보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 같은 건 없다. 당연하죠. 네. 국민일보 그 질문은 무례하지 않았다. 국민일보도. 네.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언론사마저도 이런 인식이 과연 이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라면 얼마나 위험한가. 아까 제가 왕이냐고 계속 질문을 했잖아요. 네. 왕이면 그럴 수 있겠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예요. 공화국이고요. 네. 민주공화국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국민들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고요. 언론의 역할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언론은 단순히 우리가 주는 거 받아먹고 그대로 써. 이렇게 하면 충성스럽게 지저대는 개처럼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언론에 대한 관점 자체가 너무 천박하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왕정시대의 가치관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랑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그때 기억납니다. 예. 그 KBS 대담이었었는데요. 독재자 소리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냐. 왜 이렇게 강한 얘기. 그때가 예. 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2년 차예요. 2년 차 때예요. 2년 차. 예. 2019년 5월에 KBS 대담에서 송현정 기자라는 사람이 이런 네. 질문해요. 송현정 기자라는 사람이. 뭐 질문 저기 있잖아요. 지금 저분인 네. 것 같은데. 네, 저분 맞아요. 아니 네.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느낌이셨냐? 어떠냐?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지금 사과 이거 만약에 예. 요 얘기를 이번에 했다고 물에가 아. 아니고 당신은 물에보다 더 심한 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와.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네네네. 또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근자감. 음흠. 무슨 근자감이냐고. 예, 무슨 그 사람은 나중에 자신감이냐. 국민의힘 가서 뭐 했죠. 막 지금도 하고 예.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사람 뭐 대변인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도 뭐라 그랬냐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쾌할 수 있지 대통령 입장에서. 불쾌하죠. 뭐안 불쾌할 수 없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의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아니, 제기하거나. 저는 그런 질문들은 불쾌한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음. 사과 내용 명확하라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건데, 사과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데 무슨 사과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질문이 그 박석호 기자 제가 봐서는 그때 처음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무례하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만 해봐도 네. 질문 내용이 이게 더 무리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도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요. 그게 언론의 역할이니까. 네. 언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지금 뭐 홍천호지 그분 네. 그 수석은 말이야 무례하다고 어디다 국민한테 무례한 거야 그 홍 수석이. 자, 이런 걸 봤을 때 뭐 바이든 날리면 또 MBC 기자들 전용기 탑승 못하게 한 거 등등 봤을 때 공정, 자유 뭐 이런 걸 중요시하는 윤석열 대통령 언론가는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자유가 없다 이런 게 언론관이에요. 반대인 거야? 반대예요. 말하는 거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는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네네네. 말을 아무리 뭐 청산유수처럼 좋게 얘기하고 뒤에 가서 딴짓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 행동이죠, 아닙니까? 행동이죠.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그냥 무슨 연설할 때마다 자유를 계속 얘기해. 네. 그런데 입틀막 하잖아요. 입틀막 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언론들 언틀막 언론 입틀어막고 네. 이런 행동 계속 하잖아요. 전용기 태우지도 않고 자기가 기분 아, 근데 나쁘면. 저 사람도 법 공부도 했고 헌법도 공부하고 저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럼 법을 같이 공부한 사람이 생각해봐. 왜 그래요? 저는 제대로 배웠는지 몰라도 헌법하고 다 공부하면 저래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당연하죠. 공부하지 않나요? 헌법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데 네. 소리 질렀다고 입 틀어막고 끌려 나가고 국회의원도 끌려 나가고 대학원생도 끌려 나가고 언론도 끌려 나가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나 진짜 이게 무슨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다니까요. 네. 특히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무한정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요? 아니 오바마 대통령이나 외국의 대통령 정상들 보세요. 그래도 그냥 진행해요. 그거 가지고 입 틀어막지 않고. 아유, 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를 얘기하면 뭐 하냐고. 뭐 강성범 씨가 그런 얘기 자유의 히어로라고. 강성범 씨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예. 제가 한 게 아니고 예. 강성범 씨가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자유를 주지 않아. 자기만의 자유지. 내 자유. 스스로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자꾸 억압해요. 네. 그걸로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하고, 뭐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고, 비판하면 뭐 잡아넣으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자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 방송 얘기 좀 더 해보면 외결이 이제 예산을 짜는 곳인데요. 네. 내년도 예산안 중에 지금 방심위 예산 한 30% 넘게 삭감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교수님은 네. 어떻게 보시면 예산 삭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업무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예전에 방통위 업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했을 수 있겠죠. 네. 지금 2인 체제인데 1인 체제예요.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그 탄핵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네. 헌재에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업무가 정지된 상태예요.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게 거의 없어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할 수가 없죠. 상임위원회가 지금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방통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전체 회의가 한 명 있다니까 한 명. 물론 밑에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하겠지만 중요한 결정사항은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방통 예산 가운데 본부 총액을 2억 4,800만 원, 운영 지원과 기본 경비 3억 500만 원, 기획 조정관 기본 경비 6억 8,200만 원 삭감을 국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네. 지금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예산들을 삭감을 한 거예요. 저는 지극히 타당하다. 만약에
그 방통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5명이 전부 다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죠.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해 봐도 3명 지금 뭐 이준수 방통위원장은 업무가 정지된다고 월급 받고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월급이 안 나가고 있어요. 차관급 3명이. 아, 왜냐면 없잖아요. 임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없으니까. 예. 그런 경비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예. 그분들 뭐 차량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법카 사용이란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있죠. 네. 돈 안 들어가잖아요. 돈이 필요 그거 다 없죠. 삭감해야죠. 예. 그럼 어디서 쓸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방통위가 지금 활동하는 영역이 지금 누가 국민들한테 물어볼게요. 방통위 뭐 한다 열심히 활동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열심히 변명하는데요. 거짓말 아닌가요? 그래서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네, 그런 느낌 얘기 못합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저는 아하.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가 방송 장악에 실패한 분풀이성 예산 보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이 비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저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예산 중에 상임위원 3명이 임명이 안 돼가지고 그때 원래 3명한테 들어갈 비용이 보통 2억 4,800원 이거 삭감한 거예요. 네. 그건 타당하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방심위 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방통위가 방심위 예산을 지원해요. 아, 방통위가 방심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방심위는 물론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방심위 운영비는 방통위 지원을 하는데 36억 9,600원이 삭감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방심위원장, 유일인 방심위원장, 사무총장 등 연봉도 삭감이 포함됐어요. 네. 방심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인건비 삭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송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하나 분명히 할 건 뭐냐면요. 방심위도 지금 야당 추천위원들이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예. 그럼 그 사람이 그 인력 빠진 것도 삭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삭감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정상화 시켜놓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방심위원들 3명 국회에서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임명을 안 했어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예.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삭감한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빠진 것 중에 뭐 소송 비용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수송 비용 있어요. 특히 이제 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 예산 이런 것도 많이 좀 빠진 것 같거든요. 줄었고. 예. 이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사업하는데. 일단 소송 비용 같은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 방심위가 소송을 남발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네. MBC 대상으로 해서 뭐 거의 20건 가까이 10몇 네. 건인가 20건을 했단 말이죠. 펀펀이 어떻게 돼요? 다 다 패소했어요. 졌어요. 예. MBC가 다 이겼어요. 지면 그러니까 소송 비용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송 비용이 없어가지고 방통위에서 뭔가 끌어들여가지고 방통위가 네. 소송 비용으로 다 뭐 기름값까지 심지어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삭감해야지. 아니 왜 이렇게 소송을 남발을 하는 거예요? 언론이 보도한 거 가지고 정치권이 비판적이라고 대통령의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고 그걸 징계를 해요? 징계해가지고 법원 가서 소송하다 보니까 지니까 또 소송비 나가. 네. 변호사비 내야 돼. 네. 이걸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소송해 또는 뭐지 그거? 그것도 징계, 뭐 또 여사 안 붙였다고 징계. 네.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럼 징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소송 걸지. 그럼 방통위는 변호사 선임해야 되죠. 예. 그럼 그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문제가 있고 팩트가 틀린 그런 내용을 보도했다면 소송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통령에서 부정적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 아예 안 줬으면 좋겠습니까 예산?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만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뭐 근무하는 분들 뭐 이건 예. 해야 되니까 네.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잘못된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제대로 활동하면 누가 그걸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고 응원하고 더 많은 돈을 더 주고 싶죠. 열심히 하면. 네. 근데 지금 방심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회에 악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의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팩트가 틀린 부분만 심의를 하는 거예요. 네. 정치에 대해서 특히 권력기관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것을 심의 대상으로 삼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네. 이거는 언론을 옥죄는 것이고요.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적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그걸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 견제 장치입니다. 견제 국회가 장치다. 견제하기 위해서 네. 그런 예산 삭감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행동하는데 돈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뺀다는 것은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견제장치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이나 그걸 모르나요? 이렇게 하면 못 봤는데 아니, 왜 저래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임명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대통령이잖아요. 예. 방심위원장도 방통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저는 대통령 봐요. 지지율도 저렇게 바닥이고
그래도 그거 쳐다보는 게 맞아요? 끝까지 이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고 싶은가 보지. 아. 본인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본인은 그냥 월급 받고 대우 받고 그러고 살고 자기는 싶은가 옳다고 보다. 생각할까요? 어떨까요? 그거 궁금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 옳다고 가지 생각한다면 예. 그분들이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참 그러면 본인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 말고 지금 정부 예산 중에 막 깎이는 거 많이 있거든요. 뭐 특활비라든지. 그렇지, 특활비 깎아야죠. 이것도 사실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계속 켜켜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누구에 보십니까? 대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뭐 전반적 예산이 안 나간다 아니 근데 그러면 저는 특활비 같은 건 또 마찬가지예요. 특활비 네. 제대로 썼으면 법사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활비 사용 내역 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증빙하면 네. 그러면 그 예산 편성해 주겠다 그래서 못 냈잖아요. 안 냈잖아요. 어쩌라고요? 아니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지금 뭐 알려진 바는 소고기 사 먹고 네. 예를 들면 뭐지 그 사무실에 쓰는 그런데 뭐 정수기 이런데 빌리는데 쓰기도 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특활비 내용들 중에 네. 또 어떤 사람은 막 그 하사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경력금 같은 거 주고 이런 거 아니 이렇게 쓰는 특활비를 왜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특활비는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요? 문제가 되겠죠. 이재명 대표 그 법과 관용차 사용했던 거를 배임죄로 기소한 걸 보면서 소고기가 나빠요. 관용차가 나빠요. 소고기가 나빠요. 그 관용차가 소고기하고 먹는 거하고 수사하는 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고기 먹고 힘내서 수사하나? 지 돈으로 사 먹으면 되죠. 그 왜 그게 국가 돈으로 사 뭐냐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나요? 아니 안 이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수요일 남자 하면 저도 같이 이렇게 화를 자꾸 냅니다. 뭐 어디 댓글에 오늘 매불쇼 가시나요? 최지문 교수님 질문이 나왔습니다. 매불쇼 어제 녹화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됩니다. 녹화는 어제 했고요. 유시민 작가가 출연하시기 때문에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불쇼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매불쇼군요 보니까 말씀. 당연하지. 뭘 당연하지가 뭐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예. 수요일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지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내용 다뤄보죠. 거부권 바로 또 행사해 버렸어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인데 뭐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봐요? 이걸 정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국정 운영을 하고 싶은 예. 건지 말고 싶은 건지 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뚝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힙니까? 가능하겠어요? 보통 이제 그 역대 정권을 보면 네. 친인척이나 그다음에 측근 비리가 대부분 나오는 게 집권 말입니다. 네. 4년 차에서 대부분 나왔는데 YS 때는 현철 김현철. 소통령이 있었고 DJ 때는 홍삼 트리오라고 그랬고 아들 3명. 네. 노무현 때는 형님, 네. 이명박 때도 형님, 형님 이상득. 예. 박근혜 때는 뭐 최순실까지 네. 국정농단 그 탄핵까지 나왔던 계속 상황.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레임덕 갈 그러면 때. 예.
결국은 집권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도려내지 못한다면 네. 결국 그건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다시 그 동력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어찌 됐건 막아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막아지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럼 넘지 못할 일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임기가 맞춰지는 상황이 갈수록 권력의 힘은 빠지게 돼 있고 네. 차기 권력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은 본인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 중에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낫지. 막다 못 막아서 결국 다음 정권에 가서 이 일이 터지게 된다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진짜 궁금한 게 막 여당 의원들이나 보면 특검하면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했던 거 인정 알고 저러는 건지 특검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조사하는데 구성 조사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러면서 국정을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정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네.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아니 이거 특검 탄핵 전초 그 사전 작업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특검하면은 죄가 드러날 거라고 두렵다는 그거 건지. 하다가 증거 안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상합니다. 이게 위헌적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국정농단 사건 때는 야당이 예. 추천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수사검사가 누굽니까? 윤석열 검사예요. 검사예요. 그럼 그때 위헌적인 거 본인들이 했다라는 소린가요? 검찰 수사에 보충성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검찰 지금 수사는 제대로 합니까? 네.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도 한 번 안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특검 말고 대안을 검찰이 보여줬습니까? 심지어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하고 했다라고 얘기했죠. 4시간 30분 동안 네. 브리핑할 때. 그러면 그건 자초한 거는 이 정권과 검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특검 이렇게 거부권 행사인데 원래는 28일 날 재표결을 내일 정도 재표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12월 10일로. 자, 이게 어떻게 어떤 의도고 어떻게 구체적 연기 사유는 뭘까요? 그 이제 세 번째로 국회로 다시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숙성.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바로 국회 넘으면 그걸 바로 표결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강대강의 대치만 있을 뿐 실제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어떤 숙성의 과정 노력들이 있었느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가 지금 이제 12월로 넘어가면 예산 국회입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될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12월 2일 날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그런 거고요. 적도 별로 없었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기국회 폐회일이 12월 10일입니다. 네. 그러면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지금 현재 여권, 여당 내의 어떤 내분 사태 상황도 좀 보면서 네. 반드시 통과시켜 보겠다라는 이런 아하. 숙성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저는 판단이 뭐 크게 바로 내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이 예, 지금 맞습니다. 말한 것처럼 특히 이제 결국은 8표가 필요한 거고 네. 지난번에 소극적 4표라면 4개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에 한동훈 네네. 친윤계 이렇게 싸움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좀 노린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네. 상황이 무르익지 않은 것 같아요. 8표 이탈표가 네. 이 재의결을 했을 때 확실히 나온다라는 확신이 무르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친윤 친한 아주 점입 가경으로 싸우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단체적인 움직임을 이를테면 친한계가 혹시 이걸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전망도 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고 그러면 한번 상황을 보기 위해서 12월 10일 본회의에 다시 한번 올려보자. 그리고 그때까지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여기 뒷짐지고 있는 중도층에 있는 그 의원들 네. 계속해서 접촉하고 만나고 설득 작업 하겠다고 하니까 12월 10일까지는 상황을 무르익게 해야 되는 또 그 숙제가 민주당에 놓인 것 같습니다. 친한계가 이탈할 가능성 있나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혹시나 김건희 특검법으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을 또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보수 정당인 네. 국민의힘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겪어오면서 그때 그 보수 정치 세력이 완전히
멸족 수준의 상황까지 네. 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경험한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네.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검법이 되고 나면 바로 탄핵으로 이어진다라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트라우마 거네요.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로서는 네. 어떤 경우든 높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네. 말은 좀 번질번질하게 잘했어요. 예. 네, 잘했는데 그 네. 말이 실제로 실천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뭐 하겠다 했죠. 하겠다고 제3자 특검, 삼자 특검 얘기했는데 네. 말은 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국민 그 기자회견하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관계를 보면 내가 보기엔 거의 고개 숙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변화를 촉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당내 어떤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거의 한꺼풀 그 꺾인 상황으로 보여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꺾였다고 말을 못 하고, 예. 그래도 말은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기대해서는 결국은 어려운 난망이고요. 네. 오히려 지금 명태균 씨 그 구속 기간이 12월 3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뭔가 또 나올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좀 민심의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좀 폭발 지점이 된다면 정치인에게 가장 두려운 건 국민 여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치 세력 내부의 어떤 결속도 있겠지만 국민 여론이 얼마나 들끓어 주느냐의 문제겠죠. 2주 네. 정도 남았기 때문에 뭐 이 당원 게시판 논란도 있지만 다른 또 어떤 국면, 특히 명태균 씨 관련된 그런 걸로 뭔가 확 바뀔 수도 있고 관망한 의원 중에 또 다른 또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어, 해석이 되네요. 네. 당원 게시판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뭔가 싶은데 이걸 갖고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공개석상에서 한판 붙기도 하고 친윤 친한 게 갈등이 아주 커버렸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장윤 변호사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중요하게 만들어버렸죠. 아, 한동훈 정말? 대표가요. 이건 딱 꼬리를 자르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볼까요? 요리조리 피해 가다가 예. 전면 승부를 이 사람이 못하는구나. 정치적으로 뭔가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아. 정치적으로 훈련받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실책으로 나오는가를 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 논리적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당원 게시판 이거 공개하는 거, 당원 명부 이런 거 알리는 거 정당법 위반이다. 네. 그리고 언론을 차단하는 거다. 이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한동훈 당신이 쓴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닌데 8명의 한동훈 있던데 네. 73년생 한동훈 없던데 네. 그래 가족 명의가 있던데 이건 뭐냐. 왜 이거 당원 명부를 보자고 한 거냐. 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예. 무슨 걸 하자는 건가요? 말이 안 맞는 거 말이 같아요. 맞지도 않죠. 예. 그리고 거기에 쓴 글들이 언론에 나온 것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저열합니다. 예.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 그 대표의 딸 명의로는 김건희 여사를 직격하면서요. 사악하기가 상상 초월이다. 윤석열은 이성마비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해서는요. 구태 웰빙 알박기 추잡 이렇게 씁니다. 아. 모친 명의로 올라온 거 이게 다 기사에 나온 거예요. 예. 모친 명의로는요. 심지어 공적 마인드 최고 정치인 한동훈, 지 마누라만 지키는 윤석열 범죄 미호꾼이라는 취지의 글이 억구가 딱딱 올라갑니다. 맞아떨어지는 그런 맛은 예. 있네요. 네. 그런 걸 해놓고 네. 모른다, 아니다, 나를 건드려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랑 전당대회 때요. 아, 그것도 논란 있었죠. 예. 부인이 비례공천에 영향력 끼친 거 아니냐? 당신 뭐 걸겠냐? 나 정계 은퇴한다. 네. 사실이면 이래 길길이 띄워놓고 지금은 이런다고요. 누가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썼으면 썼다 그러고 미안하다 뭐 내가 몰랐다 뭐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을 갖고 이 난리를 칩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익명성 뒤에 숨어서 네. 이른바 당대표와 안 걸리겠습니까 이게? 당대표와 당대표의 가족들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인간 드루킹이라고. 네. 예? 장해찬 전 최고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는 건데 당대표는 기본적으로 스피커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기하면 되죠, 본인이. 본인이 공개석상이든 비공개석상이든 언제든지 자기의 소신과
비전을 얘기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잖아요. 네. 하시면 되지. 왜 익명 뒤에 숨어서 게시판에다 그걸 엉투당투하는 얘기들을 막 써놓고 네. 그거 당신 본인이 쓴 거 맞냐? 본인 가족이냐? 답을 하셔야지 왜 답을 못해요 그걸. 그러면서 뭐 수사 운운하고 뭐 왜 네. 이렇게 하냐고요. 이게 정치인으로서 지금 장유 변호사 말씀하셨는데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사람이 덜 이게 뭐 그게 질문 아니고 잘못된 것 같은데 검사스러운 거죠. 검사스러운 거죠. 네, 범죄, 뭐냐면 법률. 네. 그 정치인은요 네. 마음을 얻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법률가 특히 검사 출신들은 하는 게 보면 네. 상대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걸 법률적으로 재단을 해서 자격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경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럼 이것도요.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나 실수였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끝날 일 아닙니까? 뭐 그렇잖아요. 범죄 될 부분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이야 뭐 수사해 보면 안다. 더군다나 자기 직속의 법률자문위원장 네. 시켜서 네. 전체 다 보게 해갖고 전수조사했는데 어쩌다 하더라. 이게 완전히 속임수거든요, 사실은. 네, 네. 예. 근데 좀 말씀처럼 만약에 지금 그 딸이 그렇게 글을 화려하게 썼을 거라 저는 좀 의문스럽고 그렇죠. 장모하고 사돈지간끼리 한 5분 단위로 싹싹 쓰고 네네. 이런 게 아유 예 어르신 빨리 쓰세요. 저도 요 끝났거든요. 그게 좀 쉽지 않다고 보면 그렇죠. 한 명이 만약 했으면 이건 업무방해죄가 되지 아니 않습니까? 저는 업무방해죄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글도 한 명이 3개밖에 못 올리게 이렇게 네.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타임테이블을 보면 딱딱딱딱 한 명의로 했다가 바로 직후에 이렇게 네. 돼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 글이 올라간 때는 한동훈 한동훈 대표의 공개 일정이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해를 자초하는 거죠. 예. 한 명이 썼을 걸로 보이고 심지어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진은정 변호사 부인 아니면 썼을 것 같다. 내가 뭐 책임지겠다 책임 이렇게까지 고발하라. 고발해라 이렇게까지 책임지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완전 전형적인 업무 방해예요. 왜냐하면 네. 업무 방해 요건은 위계 내지 위력이 있잖아요. 위력은 아니더라도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 이거는 다른 사람 아이디를 관리하면서 마치 그게 여론인 것처럼 올린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이게 무슨 여론에 영향을 주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인용해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또 이걸 보도했다라는 이것 봐라 당원 게시판에 이런 여론들이 주류 아니냐라고 네. 본인이 판 깔아놓고 본인이 인용하고 아하. 본인 정치를 하고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데 함구하겠다고요? 아 얍삽함을 지금 정말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네. 업무방해죄 공범이 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그 조한 교사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켰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자꾸 뭐 법에만 따진다는 건 맞는지 또 이게 그래 끝날 것 같지 않고 좀 전에 말했던 인간 드루킹이나 진은재 변호사 얘기했던 장해찬 전 최고 전투력이 상당합니다.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다른 건 몰라도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 투쟁은 잘합니다. 네. 그 장해찬 전 최고도 뒤에는 대통령이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걸로 네.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흔들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찍어내고 쫓아내고 네. 하는 판인데 지금 이게 지금 딱 걸린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아하. 보여집니다. 예. 이게 약간 시간은 좀 더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친윤 친한 갈등의 그 폭발점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굉장히 생채기가 커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였거든요. 끝날 일이었던 예.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예. 점점 더 키워서 결국 본인한테 오는 네. 이 정치적으로 이른바 경험이 없고 선출직을 안 해본 분의 한계 아닌가. 그다음에 아직도 수사검사의 티를 벗지 못한 그런 세계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원했던 게 이제 지난 있었던 이재명 대표 네, 위증교사 유죄 나고 이거 딱딱하고 막 등등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이 무죄 네. 이거를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 같고요. 또 항소를 했잖아요. 네. 결국 2심에서 다 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 우리 뭐 장윤 변호사님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죄 결과.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판결문도 일단 공개가 됐고 이 보도 자료를 추격한 걸 보면 그러잖아요. 왜 시켰다고 하는데 이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자백까지 했는데 무죄가 나왔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6가지의 증언 예. 내용을 했습니다. 검찰이 이게 위증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어떻게 기소가 된 사람입니까? 알선수재로 수사받다가 휴대전화 압수수색 당해서 네. 봤더니 거기 나온 내용 이재명 내용이잖아요. 대표와의 네. 통화가 있었어요. 거기 이게 거죠. 별건 수사인 거죠. 이제 별건 수사도 영장이 있어서 이제 하면 되니까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 아니라고 그럽니다. 나 위증한 적 없다. 그리고 실제로 재판부가 들어보고 이거는 위증을 교사한 내용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30분 들어보면 그 판단을 저는 정파를 떠나면 모든 법조인이 동일하게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엔 위증했다라고 해요. 그럴 동의인이 있었죠. 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는 동안 알선수재, 공범이 중형받는 동안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사기 5억 원 사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 네. 털어줬습니다. 검찰이. 아하. 이거 검찰에 왜냐하면 법정형이 훨씬 낮은 위증죄 자백으로 뭔가 사실상의 플리바게닝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이 있고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백했는데 법원이 그걸 그대로 법리 판단을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 무죄가 나온 그 두 증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랑 통화를 한 다음에 네. 김병량 전 시장 캠프 측에 물어요. 아, 다시 물어요? 고소 취하가 언제 있었지? 아, 본인의 인식하에 고소 취하가 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 취하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 변호사랑 한 번 더 증언 관련해서 통화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랑요. 그때 고소치하가 아마 지방선거 전인가 있었을 거예요. 본인의 인식. 그런 증거가 있는데 고소치하 있었다고 한 제가 거짓말한 겁니다라는 걸 어떻게 유죄를 줍니까? 본인이 아닌 걸로 인식하에 없었다는 게 증거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유죄라고 주장하고 이 위증죄는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주관적 인식이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인식에 따라서 뭐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달리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위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 사실보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뭐 2심 가면 좀 쟁점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치하시는 네. 분들이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네. 본인한테 유리할 때는 유리하게 막 그 지금 얘기하고 15일 날 있었던 공개선거법하고 정반대잖아요. 본인이 지금. 불리할 때는 막 사법 난리치고. 공격하고 예. 이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재판은 재판인 거예요. 네네네. 그 사법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법 판단을 존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1심 가서 2심 가서 또 논리 뭐 뒤집어질 상황이 수도 다 있겠죠.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법부의 판단일 뿐입니다. 그 정치하신 분들은 정치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네. 그 사법부한테 맡겨서 상대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네네. 정치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누가 더 표를 많이 얻느냐의 경쟁인 거예요. 네. 좋은 정책 내고 국민들 더 잘 살게 하겠다. 그래서 네, 국민들에게 표를 많이 얻는 그 세력이 정치를 잘하는 정치는 거죠. 정치로 해결해야 되지 당연하죠. 정치를 사법으로 해결하지 말라 이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표 받았으면 되는 거다. 예. 정치를 사법부의 재단으로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과 재단에 의해서 상대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 정적 제거잖아요.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럼 왜 이걸 검찰들은 다 이걸 기소를 하고 난리를 칩니까? 아직 재판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얘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검사스럽게 정치하고 정치를 사법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네. 뭐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거의 매일 재판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알다시피 피고인은 법정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참석하고 증인 신문이 계속 반복되는데 실제로는 증인 신문 뭐 하는지 피고인 관심도 없는데도 그 앉아서 계속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매일 월화수목금 매일 그걸 한다면 이게 참 이걸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이런 됩니까? 상황을 원했던 거죠. 저는 와. 지금 김정일 기자님 말씀 주신 네. 거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신인규 변호사가 쓴 그 보수의 종말에 네. 아니 정말 정적을 제거하고 싶으면 국민 선택에서 이기면 되잖아요. 예, 그 외면받도록 만들면 된다. 예. 그럼 본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되죠. 지금 이게 사법정입니까? 이를테면요, 김혜경 씨 10만 4천 원, 본인 바깥 빼면 10만 원 안 돼요. 네. 7만 원인가 그런데 지금 150만 원 형을 받았잖아요. 네. 이거 배우자 대선 후보가 돼도 선거 운동을 못하는 형입니다. 아. 예, 선거법이어가지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500만 원 금일봉을 줘도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똑같은 취해 사건 아니에요. 복권이에요. 금융 준
건 똑같은 예, 것 어느 같은데. 누구도 건들지 않습니다. 이게 네. 정의입니까? 매일같이 재판하는데 국민의힘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모니터링단 만들 거야. 그래서 지연시키면 저기 조치할 거야. 사법부 이런 걸 저는 사법부 겁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상남FC 검찰 증인만 몇 명인 줄 아세요? 468명인가 거의 잠깐만요. 500명에 10년 가깝습니다. 걸리겠는데요. 재판? 100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년요? 아니 이렇게 증인들을 검찰 증인이에요. 그래놓고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게 피고인의 어떤 꼼수라고 왜 이야기하고 사법부 빨리 하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잠깐 400명이면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씩 재판한다 손 치더라도 1명, 2명 증인 신문하면 1명, 2명이면 300주를 해야 되거든요. 54주잖아요, 1년이. 이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 이게 많이 자신 있으면 검사라면 증인 적게 불러가지고 빨리 끝내야지. 그렇죠. 네. 400명을 부른다는 게 이게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십니까, 총장님? 검찰이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되면 그리고 정치에 관여하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수사권 조정 등 해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대립법 체계로 기소독점주의 네. 채택하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수사를 잘하는 기관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찰로 거의 대부분 많이 넘어와 있는데 수사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판 FBI 같은 걸 만들어야지, 차라리. 네, 맞죠, 차라리. 그래서 그 중대수사청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 수사 잘하는 검사도, 그다음에 수사 잘하는 수사관도 한 군데 모으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완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런 정확한 그 개혁, 변화를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하다가 만 꼴이 돼서 그렇죠. 이게 지금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도. 보여요. 예. 현재도. 중요 범죄들도 할 수 예. 있으니까요. 김말룡님께 질문을 주세요. 장유민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 법조인하고 민주당 법조인은 다르게 공부를 하나요? 이거라고. 왜 결과가 다 달라요? 이렇게. 실제로 저는- 법대 나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긴 네. 했지만요. 네. 국민의힘 육사 출신들은 검찰 출신이 상당히 많다는 대단히 편향된 검찰은 네. 어떤 법률 이슈를 굉장히 고도로 훈련받는 직종이 아니라고 제가 되게 나중에 변호사가 됐잖아요. 그냥 네. 기자를 하다가 나중에 됐는데 되게 놀랐던 직군이 검찰이었어요. 네. 여긴 수사기관이에요. 수사기관.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죠. 있죠. 법리 적용도 네. 상당히 경찰과는 또 대단히 다르게 그런데 이 전반적인 거를 잘 못 봅니다. 판사와 그래서 변호사가 좀 다른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수사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기소와 수사가 같이 붙어 있을 때 문제는 뭐냐면요. 수사를 하다가 기소를 꼬린점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든 안 되든 그때까지만 가자.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특수수사의 무죄율이 상당히 높은 높죠. 거죠. 저는 정말 검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검사들 지금 탄핵 지금 추진 민주당에서 이걸 하면서 아마 본회의에서 아마 28일 될 것 같거든요. 보고가 됐다면 앞으로 요 검사 탄핵 추진 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3권 분립이 네. 돼 있고 그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 권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서 실제 탄핵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했느냐에 대한 사실관계를 네. 정확히 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탄핵한다는 건 어찌 보면 정치 행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탄핵으로 귀결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있다면 저는 탄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그 이유로 네. 그 검사를 탄핵한다. 이건 역으로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검사를 압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민주당식으로 얘기하더라도 네.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지. 네. 네. 이렇게 탄핵 부분 결국 지금 오늘 보니까 게시판에 지금 저기
중앙지검의 검사 네네. 부장검사들 이거 말이 안 된다. 네. 뭐 글도 올렸던 것 같아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 저도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탄핵한다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 네. 같아요. 이거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무혐의준 여사건. 검사들 3명인데요. 아하.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조작된 증거를 낸 안동진 검사였나요? 그것도 헌재에서 탄핵안과 관련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죠. 네. 다만 파면할 정도 파면할 정도 아니다 아니었다. 였다는 거예요. 예. 가능성이 높았던 이정섭 검사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많은 비위가 내부에서 가족이 폭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고민은 필요하지만 검찰 어떻습니까? 압수수색 단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23억 원을 이득을 받습니다. 본인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거는 또 각하했습니다. 인식의 문제라고 이재명 대표는 기소를 하고 김문기 안다 모른다. 나 김만배 모르는데 우리 와이프는 오히려 손해봤는데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이건 기소했습니까? 심지어 의견 표명이라고 각하해버렸어요. 그리고 검찰 자신 있으면 본인 얼굴과 직책 공개하고 문제의식 드러내십시오. 네. 그냥 자기네들 내부 게시판에 속닥속닥 대지 말고요. 정면 승부를 해보세요.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어렵게 만든 거예요. 자성과 반성이 필요한 판에 속닥속닥거린다? 대단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 잘하는 사람들은 수사 잘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를 하도록 해야 맞다. 되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의 검찰은 정확하게 기소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권한을 완전히 분리시켜 줘야 돼요. 기소만 하면 뭐 큰 문제는 없겠죠. 네. 당분간은. 아니, 당연히요. 네. 그리고 권력 기관들끼리는 상호 견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그 검사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중대수사청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이게 서로 견제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수사청은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 다 수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꼬린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있는 대로 수사만 해서 네, 수사만 보내면 되죠. 기소 여부는 판단은 네.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네. 이런 걸 오히려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철근, 장윤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매일 2,000 통통코인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 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고정 링크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방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민심을 살펴보는 쇼미더 민심, 또 김필성, 신윤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슈 3합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하는 정치 배민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눈이 좀 와서 교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조심하십시오. 서울도 뭐 교통 거의 대란 가까울 예. 정도. 출근길에 아마 지각한 많을 겁니다. 직장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방송도 지각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민 있습니다. 예. 이상민 아닙니다. 배정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들보는 보고 자기 들보는 보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네,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또 해야 됩니까 이게? 뭐 예상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7일입니다. 네. 기자회견에도 뭐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 불가론을 이야기했죠. 네. 또 그렇다면 이제 여권 내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게 뭐냐. 자꾸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명구스럽다. 이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당 상황을 보면 내 코가 석자다잖아요. 고석자다. 그러면 당에서는 그걸 뭐 수습하거나 특검권을 주도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한동훈 반란이 일어나느냐 이게 또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난다. 그럼 결국은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여론 대분노. 여론이 정말 빡쳐서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린 안 돼. 이런 상황 정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거기까지 안 가 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이 이른바 특검 이 법안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 운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통령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그 한덕수 덕수형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야당만 이렇게 주도를 하는 걸 어떻게 다시 한번 봤습니까? 글자 조금 바꿔가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참. 덕수형님이 덕수상고 나오셨나요? 왜 그랬습니까 또? 참 재미없는 개그라고 지금 덕수고로 해야 되겠습니까? 바뀌었어요.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개그를 계속 치는 거하고 네. 똑같이 야당 주도로 좀 동의할 수 없는 개그를 계속 받는 거하고 동의할 수 없는 법안을 계속 받는 거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저런 개그는 제의를 요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바로 폐기 처분입니다. 그런 거는. 막 나가시네요. 막 나가시네요. 아유, 순방이 나가고 싶은데. 또요? 아니 요즘에 그 최신폰은 뭐예요? 저 전화기를 바꾸는데 최신폰이 뭐예요 요즘에? 아이폰 16, 16으로 바꿔야 됩니까? 갤럭시. 예. 비밀번호 긴 걸로 바꿔야 되는데 긴 걸로 바꾸는데 우리 동원이는 전문인데 이거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거. 아유, 다 이 얘기를 하시네요.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예. 삼성전자 위기설인데 갤럭시를 써야 되는 거 아, 아닙니까? 갤럭시쇼, 갤럭시쇼. 예. 아니 떳떳하면 비밀번호 전 비밀번호 설정 안 합니다. 네. 전 텔레그램 안 합니다. 왜냐? 왜요? 감출 게 없죠. 뭐 알고 싶지도 않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정치인도 네. 자, 재표결은 지금 12월 10일로 연기가 돼 있고 국민의힘이 혹시나 이탈할까봐 집단 기권하는 것도 이런 것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하여튼 좀 전에 짚어주시긴 했지만 글쎄요, 12월 10일 2주 정도 남았거든요. 네. 어쩌면 긴 시간입니다. 또 어떤 일이 날 줄 모르고 명태균 뭐 또 그렇죠. 당원 게시판 논란 이게 더 어떻게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 좀 그래도 한번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네. 박지원 앵커 말씀대로.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중요한 게 네. 특검법 줄다리기를 하는 걸 떠나서 이런 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어도 몇 번째 지금 집권 세력이고 저는 이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적어도 그러면 좀 근본 대책을 세워라. 대통령의 지지율이든 국민의힘의 경쟁력이든 그것이 김건희 여사랑 연관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대통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그러면 근본 대책을 세워라 이거예요. 뭐 특검법에 그 이상 버금갈 정도, 네. 그 이상 가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의 배우자로 인해서 국정이 치명타를 입는다든지 또는 당의 경쟁력이 훼손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근본 대책을 세워야죠. 뭐 특별감찰관을 떠나서 명명백백하게 검찰 수사도 더 뭐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대통령도 당도 이 굴레에서 이 늪에서 헤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대책을 세우라 이거예요. 적어도 대책을 세워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이걸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 자체가 그렇죠. 안 될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라 네. 이거죠. 자, 근본적 해결.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당원 게시판 논란이거든요. 한동훈 대표 해명하라는 목소리는 있는데 뭔가 정확한 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 법에 위반되면 가만히 있지 못. 직접 목소리 들 수 있나요? 제가 뭘 해명하나요? 지금 해요. 해명할 게 있습니까? 예. 해명해야 될 문제보다 지금 해결해야 될 민생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거 당대표 흔들고 당대표 끌어내리겠다는 그 목적이 분명한데 이거 제가 굳이 말려들 필요가 있을까요? 와, 근데 저는 그거 묻고 싶습니다. 했으면 했다. 근거가 없는 걸 갖다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걸 묻는 그 최고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김민준 저는 최고요. 예. 이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구태여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민생만 보고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썼다 안 썼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지금이 그 당대표 흔들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당대표들이 맞아요. 또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 맞다고 맞아요. 하셨습니까? 맞아요.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습니다. 친윤 친한 갈등 맞아요. 예. 다 맞아요. 괴중 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시국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단계 논란, 당 게시판 논란, 단계 논란 아니 무슨 꽃게 논란도 아니고 근데 단계 논란을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는 한 방은 뭡니까? 그냥 밝히면 될 일이에요. 밝히면 끝날 일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것 자체가 뭐 시덥지 않고 미덥지 않아도 아니 뭘 익명성이고 비공개인데 이걸 공개 원칙론을 100번, 1000번, 10,000번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네. 한동훈 지금이 대표 뭐가 비상시국입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박지원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이고요. 앵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중질환에 빠질 필요 없다는 거죠.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죠. 아니 개나 드세요, 아니 개. 반전을 할 수가 이게 있잖아요. 바로 단계입니다. 아니 그러면 단계 드세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작성을 했다는 건지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장해찬 예단하면 안 되고요. 전 청년 최고위원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썼으면 썼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아니 대통령 비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아, 이런 게 우리 게시판이고 자유주의입니다. 저 얼마든지 비판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더 당당할 일인데 당당으로 안 가고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단계 이것도 아이가 안 멋지네요. 된다. 단계 제가 말씀드리지 단계 않습니까? 보셨어요? 예. 익명 게시판을 그걸 누가 썼냐라고 찾는 건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익명 게시판에 그거를 시스템 오류 때문에 저희가 그 발각이 된 거는 저희가 그거를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당대표 흔들기 하고 그거를 또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결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개 드세요, 개. 개 먹으면 되나요? 저는요. 이렇게 계속 시간만 흐르면 더 자중질환에 빠지고 그렇죠. 지금 뭐 원했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죄도 지금 유죄가 안 나고 반사이익이 없죠. 이런 반사이익도 상황이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좀 뭔가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그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친윤의 당대표 흔들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정도로 불필요한 논란을 지금 왜 하느냐 이런 네. 지지층들의 지적이 잇따르잖아요. 그러면 단계 꽃게 논란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밝히면 끝날 일이에요.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더 당당하게 오히려 반전이 되는 거죠. 봐라. 누가 나에게 지금 흔들기를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다. 그러면 될 일을 이걸 이렇게까지 질질 끌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한동훈 대표가 대선 이야기를 할 때 그것도 처리 못했는데 무슨 대선 후보냐 뭐 이런 또 정말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꽃게를 흔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단계가 아니라 당당으로 가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배민전 씨 조용히 하시고요. 배민전 그래서 저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대표님. 이재명 대표를 당당하게 맞서서 지금 공세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공세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맞서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살만하니까 예. 당대표 흔들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참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왜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또 본인 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니까 또 이재명 대표가 1심 판결 신경 쓰지 말고 민생이나 좀 신경 쓰라. 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준교 사건 이거 지금 무죄되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 소장님? 그러니까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네. 또 대법원까지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 가겠죠, 뭐 아마도. 예. 이거는 사법부의 몫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법리 대응을 해서 법적 대응을 해서 무죄가 나온 것이고 이번에는 네. 또 공직선거법도 2심 또 대법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물론 뭐 야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임기 단축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합니다. 다음 대선을 가면 대선에서 또 정면 승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때 뭐 이재명 대표가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나 다른 또 후보들 그때 선거에서 승부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당이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재판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결국은 각자의 점수를 따야 돼요. 네. 한동훈 대표도 또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이재명 대표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래, 재판 유죄 나오면 우리는 승,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점수를 딸 수 있는 정치를 하라. 네.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김건희 여사나 논란을 해소하고 민생으로 지지율을 올리고 이걸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분석을 저는 분명하게 네. 제시를 합니다. 홍 시장님이 갑자기 레민들한테 얘기해봤자 레민들 알아듣겠어요. 어차피 끝났습니다. 뭐가 끝나요? 난파선 위에 레민들 지들이 뭐가 잘난지도 모르고 저기 설치고 있는 겁니다. 내 일찍 얘기한 바가 있어요. 어차피 다 끝났습니다. 아유, 그 참. 이재명 대표는 그 재판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근데 너무 사법부가 너무 망신주기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얘기했었죠. 배임죄 기소했을 때. 법카가 근데 그게 공적으로 사용했는지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애매할 때가 참 많아요. 그 관용산 차량도 그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시장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 말려들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예. 어디까지 저 영남고 아이가? 영남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잘 분별해서 잘 이렇게 무 쓸듯이 쓸지 못하면 그거는 끼들지 말든가. 그 왜 해가지고 괜히 망신 주기 하는 거는 기소하는 게 아니죠. 그건 묻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힘없는 지지율이 안 나오는 여당 이렇게 처음 봐요. 예. 그만두든가 그러면은. 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당대표 그 당 게시판 문제 이렇게 오래 끌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홍준표 시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야당도 직격을 하고 여당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창당을 하라. 당을 본인의 정치를 하라. 뭔 소리 합니까?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 당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탄핵 때 못 봤어요. 창당을 하시라니까요. 홍준표 당을 하나 만들라니까요. 홍당으로 갑니까? 네, 홍당무. 그럼 따라올 거야? 홍당무로 가는 거죠. 홍당무. 따라오지도 않을 거면서. 저 왜 따라가요? 저런 무책임한 제가 따라갈 일이 없잖아요. 참 저 말도 안 되는 얘기. 알겠습니다. 홍금보나 먹으러 닮았네요. 홍진가오. 홍금보를 좀 닮았습니다. 예. 자, 뭐 지금 말씀처럼 이재명 1심 선고에 대해서 판사의 목맨 검사 정치 그만해야 된다. 홍준표 시장이 짚어주셨는데 글쎄요, 뭐 어쨌든 재판은 또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 뭐 참 사법부가 똑같은데요. 우리가 모두가 비판하지만 사법부 모두를 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정의와 역사의 법정을 항상 믿는다고 얘기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목소리에 슬픔하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네요. 아니에요. 저는 역사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다 같이 웃을까요?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창의 일속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우리 국민대의 전날에 뭐 한자 공부를 하신 겁니까? 저는 항상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죠.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큰 바다의 작은 좁쌀에 불과한 고통입니다. 네. 이제 그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자로 예. 쓰실 수 있나요? 예? 한자로 쓰실 수 있나요? 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예의가 없는 것 예, 같아요. 어느 언론입니까? 그에게 예의가 없어요. 배종일보라고. 예.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예, 뉴스토마토는 그런 언론이 아닙니다. 네. 자,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하루에도 뭐 명태균 관련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윤석열 후보 측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했다는 증언자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면 검찰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고 있고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현 정부가 어떤 정확한 좀 해명, 설명이 너무 없다. 이 말씀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야 되는데 아니 박지훈 네. 앵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정에 가도 설명 안 하면 끝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하면 안 그러면은 되죠. 예. 최병 그 관련된 사건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사건도 그렇고 저는 이 명태균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면 됩니다. 조목조목.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귀에서 피가 철철 나도록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3시간을 설명합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시는 그러니까 4시간을 설명하니까 예. 직장에서 아무도 저하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경향이 있긴 집에서도 저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아무도. 조금만 5분 이야기도 되는데 저는 4시간 5시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욕박아지는 안 뒤집었습니다. 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저는 과할 정도로. 근데 지금도 보면은 명태균과 관련한 건 검찰 수사를 하겠지만 3가지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워낙 지금 갑론을박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대선 여론조사, 두 번째로는 공천 개입 거래, 세 번째로는 각종 이해관계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창원 산업단지라든지. 그러면 저는 조목 한 100페이지를 만들어서라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몇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명태균은 왜냐하면 온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 피하려고.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맞습니다. 모를 거예요. 자, 설명을 뭐 전혀 못 하고 있는 게 뭐 안 되니까 못 하는 건지 그것도 그런데 또 한 명의 문제가 오세훈 시장입니다. 어쩝니까 오세훈 시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부탁을 한 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결과를 받아본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시던데 요새 우시던데요? 아유 정말 누가 눈물을 흘립니까? 자꾸 눈물을 흘리는데 검찰 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차차 법적 책임을 물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제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시장님 저기 이게 천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막 출근하러 들어오는데 제설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눈 때문에 좀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힘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좀 나네요. 눈물 나도 하십니까 또? 힘들 생각할 땐 눈물이 근데 나죠. 그 눈물이 눈 같은 눈물이 나오네요. 무슨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눈물. 정말 저는 뭘 하십니까 진짜로? 저런 거는 제설 치워버려야죠. 정말 말도 안 정말 저 죄송합니다. 네, 한강에 깜짝 물어버리고 놀랐어요. 싶습니다. 저런 게 아니 그렇게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오 시장님 하여튼 분노합니다. 오세훈 조금 네? 걱정스럽긴 하죠. 걱정이 아니라 격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차차 지켜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될까? 녹음 파일은 지금 다 공개가 돼 있고 이거대로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거론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랄 정도로 한 명 한 명이 다 거론되잖아요. 다 걸렸어요. 심지어는 보도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윤한홍 의원, 네. 정점식 의원,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조은희 의원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 명태균 이른바 발언이 어디까지 파장이 갈지를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심지어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뭐 김영선 전 의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창원 산업단지 UAM Urban Air Mobility, Urban Air Mobility 영어 좋으시네요. 예. 예산도 10억을 확보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는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명태균 성대모사도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명태균 왜? 목소리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예. 종 잡을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지금 성대모사 이것까지 하면 제가 인정할게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할 필요가 있나? 명태균 구속돼 있는데. 예. 연구를 해야 되니까. 네. 그저 성대모사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크리에이터 제가 놀라운 게 제가 옆에서 보잖아요. 예. 표정도 똑같아요. 저는 그게 제가 가장 놀랐어요. 실제로 표정이 대통령일 때 대통령 표정 그대로 나와요.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좀 놀랍습니다. 사람 면전에 두고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일 때도 그 모습을 그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모션이 다 그런 게. 근데 명태균 씨는 아직 모션이 다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연구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국정 지지율도 잠깐 좀 살펴보죠. 그 지지율 자체가 조금 올랐긴 올랐는데 20%. 예.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배 소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뭔가 근원적으로 해결돼서 올랐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제 뭐 민생을 또 잘하고 이제 성과가 나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때 탄력 받을 때의 요인들은 이제 뭔가 경제 성과가 그렇죠, 나왔을 때 그렇죠. 이건 정말 빅샷이죠. 네. 경제 성과 뭐 정말 국민들이 정말 다들 깜짝 놀랄 만한 게 하나 성과가 있다. 그러면은 이건 뭐 대박 터지는 거고 아니면 인사를 잘했을 때 그런 파격적인 것도 인사. 좋죠. 그 동안에는 별 뭐 만족스러운 인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있으면 좋을 수 있고 또 소통도 정말 좀 국민들이 원하는 눈높이의 소통이 있잖아요. 네. 그런 소통을 좀 대통령이 그런 전문가들의 좀 조언을 받아서 소통을 한다면 차근차근.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 강연장에 가서 제가 뭐 큰 돈 받으면서 이제 강연할 때 하는 이야기고 네. 지금 대통령에는 마치 이제 우리가 이 경상도 말로 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얹혀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얹혔다. 얹혔다는 예, 표현을 쓰잖아요. 예. 뭐냐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해결해야 그다음에 돼요. 최혜병 관련된 부분. 해결해야 그다음 또 된다니까요. 하나가 한동훈 대표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해결해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지지층들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군과 관련된 건 안 보기 때문에 이건 보수이십니다. 해병대면 귀신 잡는 우리의 해병. 왜 그랬어요 오늘? 예. 이 이슈가 지금 해결이 안 된다는 거. 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100번 이해합니다. 부부 간의 어떤 사랑은. 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논란을 없게 해달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소가 안 되면 끊임없이 이건 또 반복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발목 잡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네. 23년간인가요? 그토록 브로맨스였다라는 한동훈 대표와의 정말 이 파탄이 난 관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아니 박지훈 앵커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지층들이 대우가 하면 그럽니다. 와카노, 와이라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해소가 돼야 지금 지지율 천장 20%에 갇혀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되는데 안 그러면 이 부분 안철수 뚫고 못 나가죠. 제가 마지막으로 예.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부 여당이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듣고 싶습니다. 포도가 자기소개하면 뭔지 아십니까? 포도청, 포도 자기 포도당. 포도당. 재밌네요. 마지막으로 던지고 갑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님. 네. 좀 방송 출연 금지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들어야 됩니다. 이거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배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이상민 두 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품격 뉴스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